저는 내년은 매물 발굴해라고 봅니다. 매물을 발굴해야 된다. 네, 타이밍이 아니라 제가 타이밍 고문제라고 그랬죠. 네.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고. 근데 가격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항상 매물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매물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급매물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급매물을 잡을 생각을 갖는다면은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2026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또 내년 또 연초 되면 뭐 대출도 이제 한도가 막 다시 리셋되고 하니까 아마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사자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2026년에 집을 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신호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내년은 매물 발굴해라고 봅니다. 매물을 발굴해야 된다. 네, 타이밍이 아니라 네. 제가 타이밍 고문제라고 그랬죠. 네.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고. 제가 시세 대비 좀 싸게 사는 가격 메리트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타이밍에다가 시간 놓친 사람들은 많죠. 타이밍은 이제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재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 때문인데, 내년은 저는 통계 시세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내년에 다 플러스로 봅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는 사는 사람은 시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매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매물 단위 가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시세는 대체적으로 느리게 움직이죠. 그 평균값이잖아요. 네. 근데 가격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항상 매물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시세 흐름을 읽는 것보다는 매물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매물은요, 어디가면 있어요. 그 책상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리품하고 손품을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보시면은 이제 정책적 변수는 일단은 가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뭐 이미 기승사실화되면 이런 변수는 아니잖아요. 상수죠. 그러면은 일단은 왜 매물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 서울 전역하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뭐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이 지금 토호제예요. 토호제는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거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나오는 매물이 없다니까요. 그럼 시세 보면 뭐예요? 그거? 매물을 못 찾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토호제 때문이라도 결국은 시세보다 매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가 사고 싶은 매물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2026년은 매물 발굴에 뭐 능력이 좋으면은 급매물 발굴의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양도세 중과세가 저는 뭐 반반 정도 네. 봤는데 풀릴 가능성도 있고 안 풀릴 가능성도 있고, 이것도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또 무겁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택자 장특공제를 뭐 어떻게 보면은 축소하는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시세는 별로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평균 시세. 그런데 싸게 내놓을 매물은 일부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세 보지 마시고, 시세는 별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집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변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마이너스 0.5% 빠지면 집 안 사고, 그럼 플러스 0.5%뭐 오르면 사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 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매물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2층 가구 이상의 대단지의 매물 흐름을 좀 항시 좀 예의주시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그 시장이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다는 걸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내년은 제 생각에 꼭 집을 장만할 분들은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좀 친해두는 뭐 그게 1차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력이 아니라 자금력이죠, 자금력. 네. 예, 그러면 돈을 어디다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는 건데요. 아니, 돈이 모아놔야 내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부 계획을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지. 그냥 영화 보듯이 나 집 사야 되는데 그건 평생 집을 못 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집 사기 애매하죠, 지금. 네.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집 사기. 집 못 사,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3, 4년 동안 집 못 사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깔딱고개를 못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집을 사야 돼? 집값이 너무 비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중국 상하이에 가보니까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났던데 네.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의사결정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제 생각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장자에서 이제 심제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비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깔딱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요 구분응성 갈 정도 되면은 보통 방해 전파들이 많아요. 자본들이 많이 들려요. 아, 그렇죠. 진짜 살려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살려고 이거를 이제 이 깔딱고개를 이런 방해 전파들을 이렇게 무릅쓰고 역풍이잖아요. 무릅쓰고 깔딱고개까지 넘어서 내 계약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 이 올라가기까지 힘이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로 올라갈까 이게? 이거 오기하고 뭐예요? 한이 맺혀야 돼. 아니면 이게 절박하고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년 집을 장만하는 가장 심리적 필수 기제가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네.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사지 마세요.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고점 구간대냐, 지금 버블 구간이냐, 그게 걱정돼서 지금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는 그럴 분들이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이게 집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질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공급이 없잖아요. 네, 내년을 본다면은 그리고 통화량은 많이 풀리죠. 주가 5천 간다며요. 네. 주식하고 상관계수도 아파트는 없어요. 서로 뭐 그 상황에서 그게 붙어 있다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 아파트 편식 사회잖아. 네. 빌딩도 안 사고 상가도 안 사고 토지도 안 사는데 돈들이 지금 아파트로만 처음부터 기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쉽게 빠지겠냐고요. 그게 괜히 뭐 인구 줄어드니 뭐 그다음에 한 달에 이런 거 있잖아.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1인 가구가 많은데 집값 폭락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들은 그걸 시장을 평균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네이버 댓글 보듯이 부동산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집값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국민들의 평균적 기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사려는 이른바 유효 수요의 구매력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강남 집은 결국은 그 돈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저도 강남은 반포나 저도 압구정 저는 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 저는 버블이라고 봐요. 왜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다 버블이지. 그런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당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 집을 살 만한 그 이른바 계층들 유효 수요들이 그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우리나라 지금 인구도 줄고 뭐 전부 다 뭐 구매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졌고 또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다 지금 문 닫는다고 난리는데 왜 집값이 안 빠지냐고요.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것만 초점 맞춰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가 대폭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폭락이 안 일어나냐고요. 제 생각에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빠질 만도 한데 가장 큰 게 아파트 편식 사회가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약간 고온지대에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고온현상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 내리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살려면은 이걸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사시면 안 돼.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냥 인력 빠지도 내가 그러면은 좀 빠지더라도 내 집이니까 들어가 살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집을 사지 마세요. 누가 뭐 그 집을 사. 근데 그러다가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면 사라. 그것도 맞는 거죠. 어차피 제가 많은 분을 만나 보면은 네. 집을 비싸게 사서 우울증 걸 사람 없어요. 내 집이잖아. 이게 내가 내 집이 되면은 이게 소유 효과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내가 그거를 주게 되냐면은 그 콘크리트에다가 내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걸 정서적 가치라고 그래. 이모션 밸류라고 그러는데 내 자식 못생기더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뭐 일부 이제 말대로 내 집이 되는 거죠. 일부 뭐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사람들보다 대부분이 다 그냥 그러니 하고 사는 거고 내 집이니까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푸어 250만 명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때 하우스 푸어들 지금 다 부자 됐죠. 지금 다 부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죠. 망가의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은 너무 이 재테크라는 그런 목적에 너무 충실해 버리면은 집을 못 사요. 타이밍도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렇게 아파트 편식 사회가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캠피신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망을 할 때 30개월 이후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안 맞다는 거. 그거는 확률도 아니고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0개를 넘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대부분 미래학자분들도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제가 보면은 대부분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쏠 때 한 300m 넘어서면 어때? 안 맞잖아. 뭐 미래는 대부분이 잘 안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럼 지금은 내가 그러면 집을 그러면 안 사셔도 된다니까?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주식해서 최근에 1년에 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냈으면은 하지 마요. 이 아파트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테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했던 3년 동안의 내 금융 실적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 내가 진짜 그쪽이 경쟁력이 있으면 집 사지 마. 나중에 집 사. 그러니까 내년에 집 사지 마. 네. 나중에 집 사는 게 돈 더 필요한가. 벌어서 살아.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내년에 집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흑백 어떤 그런 선택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 처지와 나의 경쟁력과 이걸 두루두루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99.9% 집을 안 사신다고 보면 돼. 걱정하지 마요. 안 사니까. 그래서 그걸 살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집이 꼭 필요하다는 강한 필요 그다음에 간절함과 절박함 그게 결국은 집을 살지 말지의 중요한 분수령이자 키포인트가 되는 거지 집값이 오를까? 그러면 사지 마 그냥. 그건 안 맞아. 안 맞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네. 지방은 뭐 고점 대비해 한 10, 한 5%에서 한 20% 정도 싼 거는 뭐 그냥 뭐 사시는 거랑 관계 그 없는데. 정도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좀 하방은 좀 근데 이제 막는다. 서울은 수도권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뭐 내 잘하는 거 해라 그런 거. 그다음에 대부분이 집이 없으면은 집사람이 불안해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의사결정의 키를 넘겨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돈 있는 사람한테 의사결정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한 방법인데 결국은 내년은 돈하고 자금력하고 간절함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모든 어떤 이런 자본 이런 노이즈를 다 무너뜨리고 의사결정으로 가는 최종 지름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급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97 대책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좀 너무 약해서 전반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아까 비아파트 얘기들도 해주셨지만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데 그렇죠. 답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쪽을 좀 풀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 재개발은 많이 풀렸어요. 네. 뭐 서울시에서 신통계획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하고 서울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뜨거운 감자가 재건축 쪽이죠. 재초안 쪽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재초안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초안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완화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폐지는 어려울 거예요. 국민 정서상.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틀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요 그냥.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묘를 이제 이게 갖게 하는 건데. 최대한 세금이 안 나오는 쪽. 그러니까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네. 내용 자체로는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쪽으로 되어야 아마 도심의 재건축 쪽으로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달라요. 재개발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고 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재테크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 논리를 통한 수익 그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당위와 욕망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 생각은 명분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껍데기는 거의 다 좀 걷어내서 공급이 좀 더 되도록 하는 것도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절충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출도 규제가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불리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토어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위원님은 좀 어떤 조언을 제 생각에는 지금 트렌드가 상급지 갈아타기인데 아마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 때문에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요새 유주택자들이 갭 투자 안 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때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냥 전세기 하나 사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한 4, 5년 뒤에 입주하는 거죠.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갭 투자를 썼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 안 해주니까. 근데 지금 갭 투자도 안 돼. 대출도 다 막겠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결국은 이제 뭐 금수저 외에는 집을 못 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출하면 지는 거예요. 예, 분노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판단력을 흐려지는 거거든요. 네. 예, 감정을 섞지 마요. 냉철하게 그냥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훌륭한 선장은 바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제 생각에는 갈아타기 할 경우에는 종전보다 그러면은 수위를 좀 낮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이룰 때 이 엘리베이터로 쑥 올라가잖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 그 무슨 뭐 전망타워 갔는데 이거 한 10초 만에 거의 뭐 엄청나게 꼭대기까지 금방 올라갔거든. 그거 말고 이 계단식으로 욕망을 저는 이루는 걸 찬성. 네. 그래서 상향이동 하더라도 가령 이런 거죠. 근데 대치동 가야 되는데 대치동 못 가고 뭐 광장동을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 중계동 은행사거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포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보다 좀 안 되면 뭐 서대문 뭐 이런 가재울 요탄 이런 데로 뭐 가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좀 낮은 데로 그거는 뭐 자기 형편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알뜰 소비라고 그러죠. 조금은 욕망의 높이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다. 좀 이따가 나중에 옮겨도 돼요. 그리고 너무 성질이 급해. 조급증으로부터 좀 탈피하자. 두 번째로는 팔고 사시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항상 팔고 사셔야 돼. 중간에 붕 뜰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갈 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 때는 종전집이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종전집은 세단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산 집이 취득세가 8%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종전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선매수 후매도 전략은 이제 안 통해요. 그러면 안 돼. 반드시 팔고 사셔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사는 집은 뭐 싸게 사겠다는데 그건 도둑놈 심보 되겠습니다. 네, 싸게 사고 싸게 팔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주변에서 제가 이게 내 거는 팔고 갔어. 근데 안 판대. 중개업소 가보니까. 이게 팔아서 갈라고 했더니 나는 얘가 팔고 안 이제 판대요. 팔고 여기 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네, 이쪽에서 안 판대요. 여기서 안 판대. 나는 팔고 왔는데. 네. 이런 경우에 골치 갑자기 멘붕이 오기 때문에 후보 매물을요 한 개 정도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 네,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이게 될것 제일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매물이 없으니까. 후보 매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반드시 있어야 돼. 주인도 그 주인도 딴 데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연쇄적으로 결국에 안 돼요. 연쇄적으로 맞물렸어요 이게. 네. 예?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2026년이 매물 발굴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그런 측면. 자신 없으면 전세라고 전세 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뭐 팔고 갈라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또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까 뭐 타이밍 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세금 때문에 한 번은 좀 금매 타이밍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15대책 때문에 갑자기 투기 걸지고 되고 뭐 토어제 묶이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또 금매가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책이 조만간 나온다고 할 때 한번 금매가 나오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노리는 이제 게 맞는지. 예, 미래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금매물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세제 개편이든 아니면은 1주택자 장독공제 비율 축소든 뭐 다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생기든 그래서 그런 금매물을 잡을 생각을 갖는다면은 일단은 지역과 대상을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으로서는 한 10개 동 정도, 아파트는 한 30개 정도 탐색구역으로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리품 파는 건 여전히 기본이죠. 그래서 수시로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 정도 매물이면 사겠다. 이렇게 좀 부탁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급매물은 대부분이 속전속결
6개월형 계약을 요구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2-3달 정도 걸리지만 금매물은 어떤 게 보면 한 달? 보름 만에 쳐달라는 경우도 봤어요. 심지어 일주일 만에 쳐는 것도 봤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시는 고객님은 진짜 하루 만에 쳤어, 하루 만에. 네. 그래서 그 전세값이 전세값에 어떻게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을 싸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자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 창구를 들러야 돼. 그래서 자금이 얼마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뭐 25억 넘으면 뭐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물어볼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20억 넘으면은 혹은 30억 넘으면 거의 다 지금 세무조사 그 전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이제 자금이 이제 부모로부터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세무 이슈를 사전에 체크하셔야 돼. 나 이런 분을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개포주공에 신혼특공으로 당첨됐어요. 네. 그 아마 지금 갖고 있으면 한 20억 이상 벌었을 걸. 근데 계약 못했어요. 그 돈이 그분이 20대 여성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이 다 아버지 돈이거든. 아버지 사업체로 그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결국 자금 못 빌리고 결국은 그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포기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그 이런 뭐 외곽 지역이야 좀 덜하지만 이 중심 지역 강남이나 한강변 이런 거 집 사실 때는 세무 이슈 그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차분하게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인적으로 보통 일반인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있어요? 뭘 알아? 전문가도 다 틀리는데.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럼. 말만 살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2026년에 집을 꼭 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매입가를 낮추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사라. 그러니까 시세를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거기보다 조금 싸게 나오면 그거를 사라. 설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내 자신이 좀 덜 믿거든.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그래서 싸게 사라. 가능하면 더 싸게 사라. 네. 이런 말씀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제 시간에 열심히 발품 팔고 손품 팔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급매물 나오면 그런 거 잡는 게 낫다. 네, 저는 그게 더 지혜로운 내 집 마련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